대한민국 숲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420조 원.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아름답고 울창한 지금의 숲이 되기까지 온 국민의 땀방울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국토녹화 사업을 이끈 산림청의 노력이 있었다. 반세기 만에 일군 기적 같은 국토녹화의 역사와 우리 산림의 시대적 사명을 산림청 수장에게 들어본다. 국민이 써야 할 목재가 없어.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를 우선 쓰려면은 나무 몰래 빈다든지, 허가도 맞지 않고 남의 산에 가서 나무 뱉다든지, 그건 못하게 놓으니까 그걸 질서 있게 법에 의해서 질서 있게 행정을 해 나가는 거. 1967년 산림청 개청 이후 산림자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산림통계 정비가 시작됐고 치산 녹화를 위한 사방 사업도 추진됐다. 박 대통령께서 심지어 말씀하신 사항인데, 외국에 갖다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불국사 주변 벗어진 산이다. 그걸 어떻게 특수 사방이라도 해서 그걸 할 수가 없느냐. 그걸 성공적으로 사방 사업을 하고 나니까 토암산 일대에 특수 사방 사업을 하고서 이루어진 지대다. 이 사항이 사방 사업에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지대를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73년 시작된 제1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으로 국토 녹화는 본격화됐다. 현지에 가서 정말 작전 하드있기 작전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라. 그냥 막연하게 사방사업 한다고 골 파서 나무 심고 비려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설계를 만들어내라. 현재 아주 지구 안개로운 지구로 해서 지구별로 책임자를 정해서 지구별로 해라. 그렇게 해서 영일지구의 현장에 가서 거의 싸울다시피 하고. 산림정책의 새로운 틀과 집행 시스템을 만들고 직접 현장을 지휘하며 국토 녹화를 이끈 결과 10년 계획을 6년 만에 마무리 지었다. 제1차 치산 녹화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며 산림 녹화 완수라는 대역사를 기록하였다. 산림 보호를 위한 체계 정비를 이어가는 한편 산림자원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법률과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았다. 산에 등산을 많이 하면서 산불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취사 금지, 산림지역 취사 금지 법을 통과하는데 아주 또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다. 그 다음에 내가 중점을 두었더니 인도. 우리나라는 아주 인도가 그때 구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산림 경영에는 중요한 요소인데, 기반 시설인데, 내가 있을 때는 굉장히 확충했어요. 임업다운 임업이 국민들한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초기에 해나간 것이 특징이고요. 그럼 대개 3대, 4대에 걸쳐서 임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 이 아버지가 관리하던 거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내잖아요. 세금을. 임업하는 사람은 100년 후야 빨라야 소득이 나오는데 조세 감면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걸 정부 내 공론을 거쳐서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산림 자원을 관리해가지고 우리 국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게 임업이거든요. 그래서 임업 진흥을 시키려면은 법이 있어야 된다.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어야지 그걸 제대로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임업진흥법을 만들자. 임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임산물 수입 관세 부분을 띄어서 산림청에 주면은 산림청이 임업진흥에 쓰겠다.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임업진흥을 위한 법률, 법과 제도와 예산, 재정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 국가 구현이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됐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산림 정책도 새로운 좀 변화가 이에 걸맞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산림, 복지, 환경 이런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이렇게 21세기 산림 비전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00년 1월에 21세기 산림 비전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과 숲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그런 산림 복지 국가의 실현, 이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추진 전략 이런 것도 그 당시에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고 산림 정책을 쓰는 게 좋겠는가, 거기서 산주와의 대화라는 것이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산주가 그런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게 하려면은 산주에게 많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러자면은 산주하고 만나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산주가 그래, 그러면 산림에서도 한번 장사라는 것이 되나? 뭘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1905년에 일본인에 의해서 빼앗긴 백두대간 개념을 꼭 100년 만에 2005년 1월 1일에 백두대간 법으로 채워놨잖아요. 백두대간 일정 지역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백두대간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것,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제히에서 말살시키려 했던 민족 정신을 되살려냈다는 것. 2008년에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사막화 방지와 지구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 몽골 정부가 그 고비 사막 주변에 그린벨트 사업을 추진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황사 발원지, 소위 고비 사막 주변에 황폐지에 조림을 해서 좀 막아보자. 국가 간의 협력, 지역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몽골의 조림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는 해외 산림 개발은 우리나라의 좁은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 적극 진출하였는데, 인도네시아와는 그간 정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공동 산림 포럼을 임업부 장관과 주관하면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50만 헥타의 임지를 인도네시아로부터 우리나라 진출 기업에 제공받은 것이 인상 깊습니다. 유엔에 이제 3대 협약이 있잖아요. 기후변화 협약하고 생물 다양성 협약하고 그다음에 사막화 방지 협약이 있는데, 사막화 방지 협약은 2년만큼 하는데 아주 최대 규모의 그거를 성공리에 창원에서 했죠. 창원 이니시에이티브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그 돈을 대서 사막화 되는 데를 덜 하게 하고 나무를 심고 도와주겠다는 훈련도 시키고 하는. 그러려면 나무도 심어야지만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 제로 사막화를 제로로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한국이 그런 걸 내놨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산림 정책은 또 한 번 전환점을 맞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산림 복지, 산림 일자리 창출, 임업인의 소득 증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산림의 그 정책의 변환들, 또 새로운 그런 그 방향, 정책 제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법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취임하면서부터 새로운 그 산림의 이용에 관한 또는 그것을 법적 기반을 만드는 그런 그 작업을 진행을 해와서 2015년도에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법으로 이제 선포하게 됐죠. 국회에서 통과되고 1년 후에 발효가 되어서 2016년도에 이 법에 근거해서 이제 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제일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됐었던 게 아마
이 일자리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제 행정 차원에서 산림 일자리 발전소를 만들고 또 산림 일자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목표도 정하고 또 산림 일자리 팀이라고 하는 산림청 내에 행정 조직도 만들고 하면서 산림 분야를 좀 더 국민들 속으로 좀 파고들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좀 많이 만드는 데 노력을 했다. 농업하고 어업은 이미 직불제가 도입이 됐었는데 임업 부분만 도입이 되지 않아가지고 한 10년 동안 계속 그 산림청에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기획재정부나 국회에서는 농업이나 어업이 이제 생산 쪽에 이제 직불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임업 생산 쪽으로 직불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거 외에는 안 받아들이겠다 해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오랜 임업인들의 소원인 임업 직불제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한편 산림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의 주체가 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산림 탄소 전략의 주안점은 수종갱신보다는 산림의 복원, 산림의 보전, 그다음에 간벌을 통한 산림의 어떤 활력을 높이는 이런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산림 탄소 전략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 산림 선언이라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황폐화된 토지의 회복, 그다음에 목재의 지속 가능한 순환 경영, 그리고 팬데믹에 대한 이제 산림의 대응, 그리고 재원 마련 이런 6가지 분야를 합의를 한 중요한 문건을 채택을 했다. 이게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녹화 성공국가 대한민국. 이제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숲으로 잘 사는 글로벌 산림 강국으로 도약한다. 지난 50년간 우리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잘 보존해 왔던 숲을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해서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자.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 글로벌 산림 강국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산림청이 나아갈 방향은 산과 나무와 숲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미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환경,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각종 산림 정책을 잘 추진해서 내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